자, 그러면 이어서 이쪽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업은 참여를 하셔야지 구경하시면 안 돼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쪽으로 안 해봤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자꾸 질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해봐야지. 자꾸 해봐야지.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했는데 내일 잊어버려. 아니, 강의를 했는데 잊어버려요. 단기 기억은 됐는데 그게 내가 잠깐만 이거 분명히 강의한 내용인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써먹는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슬픈 현실이 또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A의 값을 1 증가시킨다. 얘는 우리 많이 봤던 거죠. A는 A 플러스 1인데 이제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는 이렇게 쓰는 것을 더 권해드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 차원에서 좋다는 건데 나중에 제가 A라는 이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X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는 X를 한 번만 바꾸면 되지만 여기서는 X, X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바꾸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보다는 아래 있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동작이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A, 여긴 2번 바꿔야 되고 여기는 한 번 바꿔도 되니까 이 방식을 더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의 값을 B만큼 증가시켜서 출력해보자. 요거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서 채팅창에 넣어보세요. A의 값을 B만큼 증가시켜서 A에다 넣어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A가 10인데 30이 출력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30이 출력되게 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처음에 어려우시면 잠깐만 A의 값을 B만큼 증가시킨다. 그럼 A 더하기 B 아니야? 라고 하시고 그걸 갖다가 다시 A에다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양쪽에 A가 있는 경우 내가 이렇게 쓰지 말고 A 플러스는 B라고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누적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누적. 이쪽을 많이 쓰시는군요. 자, 이제 이런 표현에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뉴메릭끼리의 연산을 말하는데 뉴메릭이 뭐뭐였는지 생각나세요? 밑에 써 있긴 하지만 뉴메릭이라는 것은 수치 타입이잖아요. 수치. 그러면 그 수치 타입의 특징은 뭐냐면 산술연산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말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다 되는 거. 누구누구인지 나열해보면 인트, 플로트, 불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메릭 타입들은 섞어서도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섞어졌을 때 얘가 최종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섞여 있을 때. 얘가
최종 타입으로 나오는 거죠. 얘랑 섞여 있을 때.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인트랑 플로트랑 연산을 하면 플로트가 나오고 인트랑 불이랑 연산하면 인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불하고 연산하면 뭐가 나오게요? 트루 더하기 트루.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타입이 달라도 얘네 세 개는 같이 연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로 나오는 타입이 뭐냐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0 더하기 3.14 하면은 13.14. 1 더하기 true 하면은 2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true는 1이라고 인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3.14고 플로트 타입이고 2라고 나왔죠. 자, 그런데 컨테이너는 같은 타입끼리만 연산해요. 그리고 컨테이너 중에서는 연산을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할 수 없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컨테이너 타입 배우는 때는 아니지만 요거는 보고 갈게요. 스퀀스 타입만 더하기 하고 빼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스퀀스 타입이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스트링, 투플, 리스트 요런 애들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서로 타입이 다르죠. 얘는 리스트고 얘는 투플이에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라고 하면 오류 난다는 거죠. 타입이 다른데 어떻게 연산합니까? 그래서 얘를 C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4하고 5하고 넣고 여기 C로 바꾸면 연산하죠. 근데 이 더하기 연산이 우리가 위에서 썼던 더하기하고 달라요. 얘는 산술의 더하기고요. 얘네는 컨테이너 연결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똑같은 동작이더라도 객체마다 다를 수 있다. 보면 요거는 특징이에요. 리스트의 연산 목록을 보면 add가 있어요. 이게 덧셈 기호로 연결되는 스페셜 메서드죠. 그런데 int에 있는 add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int에도 add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dd와 닫을게요. 리스트에 있는 이 add는 생긴 것 똑같고 사용 방법도 똑같지만 동작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던더, add, 던더는 우리들이 더하기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10 더하기 20 하게 되면은 이 더하기가 던더, add, 던더를 호출할 텐데 문제는 이때 이 더하기는 산술의 의미를 할 거고요. 10에다 20만큼 커지는 거. 지금 이 리스트에서는 예를 들면 1, 2와 이제 3이라고 할게요. 4, 5를 더해라 라고 하는 말이 연결 동작을 할 거라는 거죠. 두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드는 동작을 해요.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이 컨테이너 배울 때 한번 힘들 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 이해하느라고. 슬롯이라는 개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개를 연결한다 라고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타입이 같아야 된다.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 나오는 비교 연산에서는 얘네들은 아마 쉽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반환 타입이 불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A하고 B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라.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니? A하고 B하고 다르니 이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산자일 때는 이렇게 띄어쓰는 거를 기본으로 해요. 연산자일 때는. 그리고 이렇게 이름에 넣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교 연산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어디다 쓰냐면 이런 데다 쓴단 말이에요. A가 B랑 같으면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에다 안 넣고 여기다가 넣어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프린트 하거나 뭐 이름에 넣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A가 B랑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프린트 A랑 B가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타는 항상 연습하셔야 돼. 그 프로그램을 빠르게 배우고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영타를 잘 쳐요. 그러니까 치는데 집중 안 해도 되는 거죠. 막 따라서 쓰고 바로 엔터 눌러볼 수가 있는 건데 영타가 느리면 내가 A, B 하고 있는데 강사가 막 설명해. 엔터 쳤어. 나는 아직 타자도 못 쳤는데 설명하니까 설명도 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영타가 너무 느리다 하시는 분은 일단 보시고 복습을 많이 해야죠. 또 쳐봐야 되니까. 그냥 제가 이거 복사해서 드리거나 링크 다 가지고 계시니까 실행만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입력을 하면서 틀려봐야 돼요. 내가 오타를 내보고 들여쓰기를 안 해봐서 오류가 나고 이런 거. 아, 이거 왜 났지? 아, 들여쓰기 안 했구나. 이제 이런 거 하면서도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if 한번 보여드렸어요. if. 자, 그래서 같다 다르다 비교는 값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값을 가지고. 자, 인터닝은 우리 이전에 과제에 있었는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보이시죠? 우리가 인터닝까지 신경 쓰면서 코딩할 일은 없어요. 코딩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객체가 같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은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가볍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인터닝이라는 말은 재사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A는 10이라고 했고 B는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이름이 있고 거기에 어떤 주소가 연결돼 있겠죠. 그리고 그 주소에 가보면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의 값으로 10이 있고 자기는 인트 타입이고 그 다음에 ref 카운트 해가지고 뭐 1 그리고 자기 주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제가 생략해서 이 정도만 쓴 거고요. 이거 기억나세요? 또 옛날 일 같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라고 한다면 값이 있고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이름의 개수를 세고 있다 그랬죠. 어떤 주소에 저장돼서.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에서는
그 A라는 이름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B는 10했죠. 그러면 B라는 것도 이름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객체는 하나고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두 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메모리 절약하는 거죠. 자, A하고 B하고 쓰고 A하고 is하고 B 쓸게요. 얘네들은 띄어쓰기를 안 해도 오류가 안 나는데 얘는 오류 납니다. 왜냐면은 이름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백을 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타자 속도가 느리신 분은 제가 이제는 채팅창에 좀 넣어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이게 뭐냐면 얘는 값을 비교하는 거고 얘는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값도 같고 주소도 같다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인터닝 재사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건데 제가 위에다 조금 복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하고 오브젝트를 또 그려봐요. 자, 그럼 얘는 300이고요, 값이. 인트고 ref 카운트 1 해가지고 100번째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여기. 그럼 여기가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같다 하고요. 2주로 바꿀게요. 값은 같은데요. 주소는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 메모리 낭비거든요. 얘는 이뮤터블이잖아요. 값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A는 A 더하기 300이라고 했을 때 원래 A가 갖고 있던 객체 값과 300을 더해서 600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300을 600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300 안 쓰고 600으로 된다. 기억나세요? 좋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네임스페이스에서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얘가 하나 만들어지고 얘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가 만들어지고 이걸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터닝이고요. 얘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코딩 안 해요. 그냥 파이썬이 자주 사용되는 숫자 범위에 한해서는 그게 마이너스 5부터 255인가 뭐 그 정도 범위는 많이 사용되는 숫자라서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거 신경 쓰면서 프로그램 어떻게 해요? 어차피 파이썬은 메모리를 많이 쓰고 속도도 느린 녀석입니다. 라이브러리 때문에 쓰는 거지 파이썬 자체만 안 쓰거든요. 그쵸? 다행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300이라는 숫자인데 여기도 이걸로 할게요. 잠깐만요.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옆으로 썼을 때 인터닝이 됐었거든요. 안 되네.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도 인터닝의 대상이에요. 문자열도. 근데 A는 얘대로 글자 수 제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닝이 된 거죠. 똑같으니까. 이러면 새로운 걸로 만든 거죠. 공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터닝 룰이라는 것이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용어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실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지를 배워야 돼요. 이지를 배워야 돼요. 같은 객체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즈. 보통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 여기다 적어야겠네요. 타입 10 is int 이런 거에서 많이 써요. 10이라는 것의 타입이 int죠. 기억나세요? int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니? 할 때 많이 써요. 그런데 얘는 equal 기호로 해도 똑같다고 나와요. 근데 이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is를 쓰거든요. 그래서 is라는 걸 보면 주소 비교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쓸 일이 많이 있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인터닝은 파이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언어에 따라서 강제 인터닝 타입 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메모리 절약하려고.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인정했어요. 나 메모리 절약하는 거 아니고 속도 빠른 거 아니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사실은 파이썬의 목적이에요. 쉽게 도구를 쓰는 거. 그게 목적인 것이지. 아, 비싼 기계? 잠깐만요. 재은님, 설명 좀 가능할까요? 자, 우선 얘는 얘는 is를 이용해서 두 개가 똑같나 물어본 거고. 여기다 그냥 쓰면 되겠다. 얘는 10이라는 것이 int라는 타입의 인스턴스냐 물어보는 거고. 오케이. 메모리가 작아서. 오케이. 파이썬으로 쓰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바 같은 거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새롭게 메모리를 잡아서 만들고 이런 것들은 계속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베지 컬렉터가 동작하기 전까지 메모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인터닝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인터닝 기법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는 오케이. 여러 군데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연산인지는 알아두시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in이나 뭐 not인이나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in이라는 것은 x 속에 a가 포함되어 있냐를 묻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 이 그룹 속에 들어있으니까 들어있어요, true. 여긴 들어있지 않을 때 true.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들어있으니까 true고 not인, 들어있지 않을 때 true니까 들어있어서 또 반대로 false가 나와요. 근데 얘는 왜 쓰지 말라 그러냐면 1이 들어있는지 찾기 위해서 쭉 훑어가는 연산을 해요. 반복을 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3개밖에 없고 맨 앞에 있으니까 금방 찾겠지만 문제는 이 튜플 속에 몇만 개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고 그중에 맨 끝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맨 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가 돼야 되겠지만 보통은 셋이나 딕셔너리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는 사실은 뭐 셋이나 딕셔너리 이런 거 안 쓰실 거예요. 더 상위의 구조들을 배우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은 기능 자체는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지만 반복문이랑은 절대로 같이 쓰지 마세요. 한 번 정도 쓰는 건 괜찮지만 반복문과 for라든지 이런 걸 말해요. 성능상 좋지 않다는 거죠. 파이썬이 안 그래도 느린데 거기다 얘 해가지고 반복문까지 쓰면 더 느려질 것이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혹시 다 외우셨어요? 이거를 모르시면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는데요? 이거죠. 왜냐하면 true로 판별된다는 건 false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면 모두 true라고 되니까 false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모든 뉴메릭의 0값 0, 0.0 false 그리고 empty container 그래서 비어있는 문자열, 비어있는 튜플,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딕셔너리예요. set은 이렇게 기호로 표현 못해요. 항상 set 가로 열고 닫고로 해야 돼요. 요거 외우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꼭 외워오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false인지 true인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 타입으로 바꿔보면 알 수 있죠. 0, 0.0, 그 다음에 여기 none, 이거 빠뜨릴 뻔했네요. none, 그 다음에 빈 문자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외다운 표현, 쌍따옴 표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튜플, 리스트, 셋 이런 거 다 되고 3 빼기 3, 0이죠. 연산으로도 표현돼요. 10을 2로 나눈 나머지 0이죠. 이것도 false라고요. 불로 치자면.
아니 그걸 왜 배웁니까? 왜 배우냐면요. 우리 if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관계 연산이겠죠. 물론 A가 뭐 5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요. 왜냐면 잘 들으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if 뒤에 expression이 나온다 그랬죠. 자, 보러 갑니다. 이렇게라도 if를 좀 해야지. 자, 볼게요. if에서 여기 expression 있죠. 그럼 여기 객체가 올 수 있다는 건데 그 객체를 true 또는 false로 판단해요. 얘네들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true, false가 나오죠. 비교 연산자니까. 그런데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뒤에다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밑에다. A를 5로 해놓고요. if A라고 써도 돼요. 왜냐면 얘도 익스프레션이거든요.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 익스프레션은 쓸 수 있어요. 여기다. 그런데 이제 if가 그 익스프레션을 보고 true나 false로 판단하는 거죠. A는 5지만 if가 볼 때는 걔가 true나 false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는 얘를 true로 볼 것인가 false로 볼 것인가. 그래서 true로 판정이 되면은 실행하자. 아이고 계정이 다르군요. 오케이. 가져와야겠다. 이러면 true로 판단돼서 실행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0 썼어요. 그리고 else print a is 0 이런 식으로. 얘가 0이면 false라고요. 그럼 false면은 얘를 실행하지 않고 else 뒤에 있는 걸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if 뒤에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A를 2로 나눈 나머지 10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죠? false.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예요. A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는데 그게 1이면 1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나머지가 0이잖아요. 0이라는 말은 짝수란 소리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11이 돼서 나머지가 1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true가 되고 false가 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 뒤에 나오는 녀석들은 익스프레션이라면 어떤 것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프린트를 써도 돼요. 왜요? 프린트 함수는 익스프레션이거든요. 함수 콜.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저는 함수도
연산이다.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리턴 타입. 자, 요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함수가 사실 제일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다시 내려가서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이거 뭐 나오는지 아세요? 요거. 실행 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은 함수가 동작하면서 보여준 거고요. 그거를 이 프린트란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r이라고 저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넌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를 들 때 프린트는 넌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넌이죠. 그리고 너는 false라 그랬죠. 이분이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좀 나눠드리자면 A를 2로 나눈 나머지로 했을 때는 홀짝 구분용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다는 예예요. 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함수 호출도 뭐라고요? 익스프레션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떤 펑션을 만들고 A를 받아서 리턴을 하는데 A를 2로 나눈 나머지를 줄 거예요. 요거 해석을 하자면 숫자를 하나 받아서 그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보시면서 함수를 만들었대. 이게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 함수가 필요로 하는 값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값을 2로 나눈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쳐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바꿀게요. 자, 이제 이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를 함수에다 주고 그 함수가 A 10을 받아서 10을 2로 나눈 나머지 0을 돌려줄 거고 그러면 0이니까 false 2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 예제 세 가지 복사해 드릴게요. 한 번씩 실행해 보세요. 익스프레션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모양이다를 자꾸 봐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짜도 될까에 대한 답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죠. 함수가 익스프레션인 걸 모르면 이렇게 못 짜잖아요. 여기 있는 2로 나눈 나머지는 0하고 1인데 true, false가 아닌데 어떻게 if랑 쓰지? 얘네들도 true, false로 판단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if가 그렇게 본다고요. if가. 그래서 if 뒤에 있는 것들은 익스프레션인데 그 익스프레션을 true나 false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논리 연산 잠깐만요. 우리 논리 연산까지 해도 될까요? 혹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을 그럼 끊을게요. 지금 11시에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선 여기까지 끊고